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3월 15일 주말 시간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난 시간, 어제의 시간들이 후회가 되십니까? 혹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늘 불안과 긍정보다는 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즘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들 그래도 좋은 결과가 늘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될 때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만 계속 취소를 합니다. 즉 대한민국 방문만 스킵을 하면서 다른 나라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봐도 실익이 없다는 거죠.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알래스카 주지사는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합니다. 뭘 뜻하는지 아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 때문에 알래스카에 투자해라 이거죠. 와서 공사해라. 그래서 주지사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요한 때인데 돈 투자라고 강압을 하는 사람들은 오고 막상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져야 될 상의를 해야 될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안 오고 피터 헤그세스 미국의 국방장관 이 사람도 참 말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국방장관입니다.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또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한국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하순께로 예상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만간 괌, 하와이, 일본 등 인도 태평양 영내 각지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한국도 방문지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성사됐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마저도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분야의 협력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커졌습니다만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미뤄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그런데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을 우리 측에 압박하려는 행보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양국 간의 관련 협의가 진행형인데다가 알래스카의 프로젝트 사업성이 낮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업계에서는 던리비 주지사의 방문 소식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14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이달 25일에서 26일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가 안덕근 산업부의 한관과 면담을 원한다는 미국 측의 연락이 왔다며 기존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알래스카의 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알래스카산 LNG를 도입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협상에서 쓸 수 있는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로 일찌감치 논의가 돼 왔는데 뭐 간단한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하라고 하죠. 환영해 주는 거죠. 와서 맛있는 음식 먹게 하고 술 한잔 따라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상의하도록 하죠.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뭘 그렇게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손님 막지 마라는 얘기 있습니다. 올 테면 오라는 거죠. 하지만 빤히 알고 오는 사람들 그에 맞는 대답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루는 거죠. 왜? 우리도 얻을 건 얻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지금 한국을 100% 아직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조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배 만들어 줄게. 알래스카 우리가 가서 공사해 줄게. 그런데 우리나라 관세, 한미 주둔비에 대한 방위비 그런 거 다 니네들도 좀 양보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그들한테 당근을 줘야 되죠. 당연히. 채찍만 줄 수는 없죠. 그런데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줄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외교 아닐까 싶습니다. 뭘 그렇게 곤란해하고 곤혹스러워 한다고 생각을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오십시오. 와서 맛있는 음식 김치찌개 하나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 관광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성향, 흐름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구금이 되고서 추방을 당한 일본인 남녀가 있는데요.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엉덩이를 내밀고 사진을 찍은 일본인 남녀 관광객이 당국에 의해서 일시 구금이 됐다가 추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에 일본보다 또 중국을 더 많이 관광을 갑니다. 무비자 제도 때문에 그랬죠. 또 오랜 전통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문화, 관심이 많은 가운데 있어서 중국에 가보지 못했었던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그 넓다라고 하는 중국은 어떻게 변했나,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궁금해서 요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가서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좀 다뤄봅니다. 14일 일본 재팬투데이, 더 재팬타임즈 등 현지 일본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만리장성에서 한 20대 일본 여성 관광객은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 남성 일본인 관광객의 사진을 찍다가 경비원에게 끌려갔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하반신을 노출하는 행위에 관해서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두 사람은 중국 당국에 의해서 2주쯤 구금이 된 후 강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꽤 길게 구금이 된 거죠.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1월 3일에 일본인 2명이 만리장성에서 지방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후에 풀려나서 1월에 일본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겁니다. 두 사람은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의 인터뷰에서 못된 장난이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건이 중국과 일본에 모두 보도가 되면서 각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만리장성에서 일본인 남녀가 음란행위 구금됐다는 의미의 해시태그가 6천만 번 이상 조회가 됐고 누리꾼들은 나의 만리장성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 모욕적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사진이 없었습니다.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참 음모론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있기는.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뉴욕 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노팅엄대 데니얼 졸리 교수 팀은 최근에 국제학술지 건강심리학 저널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100여 명이 참가한 두 가지 실험에서 과거의 한 달간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음모론적 콘텐츠에 노출된 후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첫 번째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의 540명의 수면의 질을 평가한 이후에 이들에게 2019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관한 음모론적 내용이 담긴 정보와 사실을 다룬 정보 두 가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한 달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음모론에 무게를 두었다고 합니다. 575명이 참가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 저하로 생긴 음모론적 믿음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우울증과 화, 그리고 편집증도 음모론적 신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졸리 교수는 수면은 정신건강과 인지기능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음모론적 사고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그리고 편집증을 증가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수면의 질 개선이 음모론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수면 양이 적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다 하는데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평생 수면이 상당히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좀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누우면 저는 자기는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자면 그 다음에 일어날 때까지는 중간에 잘 깨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왜 그리 저도 수면 질이 그렇게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세상을 힘들게 살아도 긍정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렌트비입니다. 한국에서는 월세입니다. 보증금 까이고 월세 내기 힘들고 월세 내지 못해서 폐업하고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테넌트들이 즉 이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들도 대출금 즉 몰게지를 갚는데 허덕허덕 됩니다. 사실 돈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건물주, 요즘엔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이 주님들이 돈이 많아서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때때로는 그들도 이 은행 빚에 허덕허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가 잘 나오고 렌트비가 잘 거쳐야 나름대로 안정되게 삶을 살죠. 그런데 월세를 입금한 뒤에 건물주로부터 감사 의미의 용돈을 받았다는 세입자의 사연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일인데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 thread의 이용자 A씨는 살다 건물주 용돈은 처음이다. 오늘 월세를 입금했는데 우리 베트남 직원이 누가 주고 갔다고 하길래 너무 감사하더라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집주인은 현금 20만 원과 함께 사장님 2월달 눈 때문에 쉬는 날도 많으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보탬이 되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두고 갔다는 겁니다. A씨는 설에도 월세 늦지 않게 잘 낸다고 꽃감 주시던데 대박이지 않습니까? 라며 고마워합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작년에 건물주가 용돈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멋있습니다. 따뜻합니다. 나도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순간에 돈 20만 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런 사람들한테 나도 실망감을 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이 우리가 말하는 모티브, 동기부여라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살면서 그릇이 큰 사람이 되면서 살면 참 좋습니다만 요즘에는 참 쉽지 않죠. 힘듭니다. 살기가. 자, 또 하나의 훈훈한 얘기 짚어볼까 합니다. 평생 10억 원을 모은 89세 할머니. 10억 원이면 얼마인가요? 대략 요즘 같은 경우에는 90만 달러, 9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10억을 모은 89세 할머니. 의학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 공장을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한 할머니 한종섭 할머니 89세인데요. 국민훈장 성류장을 국가에서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한 할머니를 포함해서 총 20명의 국민추천 포상 추상자를 발표했는데요. 평양 출신인 할머니는 1951년 1.4 우태 때 가족을 잃고 18살에 홀로 월남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피란 전에 익힌 방직 기술을 살려서 대구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남편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957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실공장을 차려서 6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후에 안암동에 살면서 고려대 의료원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는 2021년 자신이 살던 안암동 건물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첫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대 의료원에 의학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라며 총 10억 65만 원의 기금을 전달한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성북구 자택도 사후에 의료원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할머니는
죽을 때 돈을 가져갈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기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훈장에 대해서는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고요. 고 이순난 할머니 2023년에 사망 당시 93세를 비롯한 5명은 국민 포장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생전에 물티슈 한 장을 4조각으로 잘라 사용할 정도로 근검 전략해서 모은 재산 8억여 원을 2019년 서울대 유증기부라는 게 뭐냐면요. 유언자가 생전에 내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이 유증기부라고 합니다. 유증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불편한 다리로 10여 년간 빈민구제 활동을 펼친 약사 조근식 씨 68세인데요. 라오스에서 20개 오지학교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경을 허무는 나눔을 실천해서 수상자가 됐고요. 땅끝 마을의 전남 해남에서 58년간 4만여 명의 소외계층에게 무료 이발 봉사를 한 이발사 김광주 씨 82세 등은 5명이 모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 등은 현재 거동이 불편하지만 자신이 사는 아파트 한쪽에 의자와 전신 거울을 설치해뒀고 수시로 이발 봉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하죠.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누군가에게 봉사해서 나눈다. 재능 기부. 이발 봉사를 무려 40년 이상을 해온 이분 같은 경우 국민 추천 포상 한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14번째입니다. 이번 수상자는 국민이 추천한 543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 주변에는 좋은 분들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연세가 6, 70, 80, 90세 때. 그때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공술에 공수고 내가 빈손으로 왔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지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내가 싸짓고 갈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한테 나눠줘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날 것 같고 내 자식들한테 줘봐야 별로 도움되는 것보다는 내 주변한테 내 삶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에 성공을 했다면 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성욕이 없는 남자들 조기 사망이 무려 69%나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성욕을 키울 수도 없고 말입니다. 10일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성욕 또는 성관계와 수면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일본과 영국 등의 연구를 조명했는데요. 일본의 야마가타 대학의 연구팀은 야마가타현에서 해마다 건강검진에 참여한 40세 이상의 남녀 19,054명을 7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남성이 7,668명, 여성이 11,38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들에게 병력 복용약, 혈압, 웃음 빈도, 성적 관심, 흡연 상태, 음주량, 신체 활동,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스트레스, 사회 활동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성적인 관심과 관련해서 연구팀은 이성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했고요. 답은 예, 아니오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오라는 답변은 성적인 관심 부족으로 분류가 됐고 동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남성의 8.3%, 여성의 16.1%가 성적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성적 관심 부족 및 성별과 사망 원인별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성적인 관심이 부족한 남성들의 전체 사망률 자체가 성적 관심이 있는 남성에 비해서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령, 지병은 이제 가지고 있는 병이죠. 흡연, 음주 여부, 비만도,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웃음 빈도 등 다른 요소를 조정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이성에게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수준이었으나 분석 결과 여성의 사망률과 성적 관심 간의 연관성은 나타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성관계가 남성 수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영국에서도 나온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 연구팀이 50대 참가자들 5,7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관계 횟수가 적은 남성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관계가 적은 남성이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은 63%,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은 41%더 높았고요. 만성질환까지 더 걸리는 모양이죠. 암이나.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빈도가 높은 남성은 월 1회 이하로 성관계를 갖는 남성보다 치명적인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최대 45%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꼭 믿어야 될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연구들도 결과가 있다. 근데 없는 성적인 관심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아침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